이 집안에서 당장 나가.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흔들 듯 울려 퍼졌답니다. 말이 튀어나가자마자였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할머니의 등줄기가 싸늘해졌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이렇게 목청을 높인 적이 없었지요. 손에 쥔 출생신고서가 구겨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며느리 랑이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아기는 엄마의 떨리는 심장 소리를 느꼈는지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 울음소리가 할머니의 귀에는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어머님, 제발, 이름 이야기만이라도. 닥쳐. 더 이상 듣기 싫어. 이 모든 일은 불과 30분 전에 시작되었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보러 병원에서 퇴원한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3일 만에 보는 증손자는 그야말로 천사 같았지요. 작은 손, 보드라운 뺨, 새근새근 자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행복에 젖어 있었답니다. 우리 손주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할머니가 장명소도 알아봤어. 김씨 집안 학렬이 민자 돌림이니까 민자 들어가는 좋은 이름으로 지어야지. 그때였어요. 며느리 랑이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답니다. 할머니는 그게 뭔지도 모른 채 받아들었지요.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출생신고 완료 확인서. 거기엔 이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티에난. 이게 뭐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랑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대답했어요. 출생신고. 제가 했어요. 병원에서 빨리 하라고 해서. 이름은? 이 이상한 이름은 누가 지었어? 제가 지었어요. 티에나는 베트남 말로. 할머니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주의 이름을 며느리가 혼자 지었다는 것, 그것도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출생신고까지 마쳤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상의도 없이?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랑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빨리 내라고. 그리고 이 이름은 정말 좋은 뜻이에요. 티에나는. 좋은 뜻? 이게 무슨 뜻인데? 절 이름처럼 생긴 이 이름이 무슨 뜻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답니다. 사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4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장할 때도 함께 했고 명절 음식도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손주 이름조차 혼자 결정해버렸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티에나는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긴 한국이야. 우리 김씨 집안 손주가 왜 베트남 이름을 달고 살아야 해? 그 순간 방에서 나온 아들 민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지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랑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기가 없으면 이렇게 몰래 해? 시어머니 몰래 출생신고를 해버려. 할머니는 아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 사이를 오갔어요. 어느 편도 들 수 없었지요. 어머니, 랑이 실수한 거예요. 이름은 나중에 바꿀 수도. 바꿔? 이미 신고한 걸 어떻게 바꿔? 너는 도대체 뭘 했어? 아내가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게 내버려뒀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랑은 아기를 꽉 껴안으며 눈물만 흘렸어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지요. 어머님, 티에나는 정말 좋은 뜻이에요. 평화롭다는. 됐어. 더 이상 듣기 싫어.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돌아섰답니다. 그리고 내뱉은 말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이 집안에서 당장 나가.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거실이 얼어붙었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어붙었고 랑은 아기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주를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는지, 이제 와서 이렇게 무너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김티에난. 이게 무슨 이름이야? 우리 김씨 집안 500년 역사에 이런 이름이 어디 있어?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답니다. 손주의 이름은 가문의 얼굴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듣고 뭐라고 할까요? 친척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최악으로 끝났답니다. 랑은 아기를 안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샜어요. 할머니는 방 안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창밖으로 3월의 찬바람이 불어왔답니다. 봄이 왔건만 이 집 안의 공기는 겨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4년 전 가을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 안을 청소했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소개할게요. 이름은 응우옌 랑이고요. 대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를 본 순간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어요. 까만 머리에 하얀 피부, 작은 체구의 여자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랑이에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참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요. 어서 와. 우리 민수가 내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날 저녁 랑은 부엌에서 할머니를 도왔답니다.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할머니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척척 해냈어요. 할머니는 그런 랑이 예뻤습니다. 랑아, 베트남에선 뭐하고 살았어? 저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어머니처럼 요리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스르르 녹았답니다. 며느리감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지요.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고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결혼식은 그해 겨울에 올렸어요. 작은 시기였지만 행복했답니다. 랑은 한복을 입고 전통 예절을 배웠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지요. 할머니는 그런 랑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기특해. 신혼 첫 해는 평화로웠어요. 랑은 한국말을 열심히 배웠고 할머니는 랑에게 한국 음식을 가르쳐 줬답니다. 김치를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전 부치는 법까지. 랑은 무엇이든 배우려고 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했어. 우리 랑이 손재주가 좋네. 두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졌답니다. 할머니는 랑을 진짜 딸처럼 대했고 랑은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지요. 2년째 되던 해 겨울, 김장철이 왔어요. 할머니는 랑에게 말했답니다. 랑아, 올해는 우리 둘이서 김장해보자. 내가 비법을 다 알려줄게. 정말요? 어머님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꼭 배우고 싶어요. 그날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렸답니다. 랑의 손은 빨개지고 차가워졌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 랑이 덕분에 올해 김장이 제일 수월했어. 어머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는 랑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랑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 그 말에 랑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외로움을 녹여줬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 겨울은 참 따뜻했어요. 할머니와 랑은 매일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할머니는 랑에게 한국의 계절 음식을 가르쳐 줬고, 랑은 할머니에게 베트남 음식도 소개했지요. 어머님, 베트남에서는 쌀국수를 이렇게 만들어요. 오, 이거 맛있네. 국물이 시원해. 할머니는 랑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해. 우리 가족이 된 게 참 다행이야. 3년째 되던 해봄, 랑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할머니는 기쁨에 어쩔 줄 몰랐답니다. 어머님, 저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아이고, 우리 랑아. 할머니는 랑을 끌어안았어요.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지요. 70평생을 살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랑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답니다.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무거운 것은 들지 못하게 하고 밤마다 태교 음악도 함께 들었어요. 랑아, 뱃속 아기한테 자주 말 걸어줘야 해.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좋대. 네, 어머님. 매일 이야기해 줄게요. 할머니는 손주를 위해 옷도 미리 사두고 이불도 준비했답니다. 장롱 한 칸을 아기 물건으로 가득 채웠지요. 랑은 그런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거지. 우리 손주인데. 그 시절엔 모든 게 평화로웠답니다. 할머니와 랑 사이에는 갈등이라고는 없었어요. 문화가 달라도 언어가 서툴러도 마음만은 하나였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참 그렇더군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했지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랑아, 집에 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방문을 열어봤어요. 랑이 침대에 누워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었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랑은 황급히 노트를 덮었지요. 뭐 써? 일기야? 아, 네. 그냥 생각 정리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러려니 했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걸렸어요. 랑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해 보였거든요. 며칠 후였어요. 할머니는 청소를 하다가 랑의 방 서랍에서 그 노트를 발견했답니다. 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열린 서랍에서 눈에 띈 것뿐이었지요. 보면 안 돼. 랑이 개인 물건이야.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노트 표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아기 이름 후보. 할머니의 손이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펼쳐본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답니다. TN 마이너스 평화. 민TN 마이너스 백성과 평화. TN민 마이너스 평화로운 백성. 모두 베트남 말이 섞인 이름들이었어요. 할머니는 노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이게 무슨 이름들이야? 김씨 집안 학렬은 어디 갔어? 할머니는 노트를 도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지펴졌지요. 랑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혹시 손주 이름을 혼자 짓겠다는 건가? 그날 저녁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말했어요. 랑아, 손주 이름 말인데. 랑의 젓가락이 멈췄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랑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 집안 학렬이 민자 돌림이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민수도 다 민자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손주 이름에도 당연히 민자가 들어가야 해. 네, 어머님. 랑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졌답니다. 할머니는 그걸 놓치지 않았지요. 왜?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랑의 대답은 순순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랑의 눈빛에서 아쉬움 같은 게 보였거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할머니는 랑을 유심히 관찰했답니다. 랑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밥을 먹고 웃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지요. 이 아이가 뭘 숨기는 게 분명해. 어느 날 할머니는 옆집 친구 정수기를 만났답니다. 오랜 친구였지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우리 며느리가 손주 이름을 이상하게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어떻게? 베트남 말로 뭐라고? 티에난? 그런 이름들을 생각하더라고. 정수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티에난? 그거 절 이름 아니야? 내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 들어봤어. 베트남에 큰 절이 있는데 거기 이름이 그것 같던데?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절 이름이라니. 절 이름을 손주한테 붙인다고? 글쎄, 내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상한 이름인 건 확실해. 우리나라 사람 이름으로는 안 어울리지.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답니다. 정수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절 이름. 우리 손주 이름을 절 이름으로 지으려고.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불씨는 점점 커져갔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어요. 직접 랑에게 물어봐야 했지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랑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랑아, 티에난이라는 이름 알아? 랑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어머님, 그 이름 정말 좋아요. 하늘을 뜻하는 TNCN과 평화를 뜻하는 아넨이 합쳐진 이름이에요. 평화? 그게 절 이름 아니야? 랑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답니다. 절이요? 아니에요, 어머님. 티에나는 베트남에서 흔하게 쓰는 사람 이름이에요. 큰 의미로는 하늘이 준 평화라는 뜻이 되고요. 베트남에선. 그래. 근데 내 친구가 그러는데 베트남에 그런 이름의 절이 있대. 아, 그건 다른 거예요. 비슷한 발음이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답니다. 이미 절 이름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힌 할머니에게 랑의 명확한 설명은 그저 자기 멋대로 지은 이름에 대한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아니면 할머니가 잘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설쳤답니다. 랑이 손주 이름을 베트남식으로 짓고 싶어 한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우리 집안 전통은 어쩌고 500년 내려온 학렬은 할머니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며느리가 착한 건 알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지요. 손주는 김씨 집안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랑이가 정말로 우리 전통을 무시하는 건가?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아직 작은 불씨였지만 언젠가는 큰 불로 번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었지요. 그게 화근이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랑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산후조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지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사흘 전에 담가둔 김치통이 사라진 거예요. 김치가 어디 갔지? 할머니는 냉장고를 이리저리 뒤졌어요. 하지만 김치통은 보이지 않았답니다. 할머니는 랑을 불렀지요. 랑아, 김치통 어디 갔어? 김치통이요? 랑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물었답니다. 여기 있던 김치통. 내가 사흘 전에 담가둔 거. 어디 갔어? 랑의 얼굴이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 그거. 제가 치웠어요. 치웠다고? 왜? 냄새가 너무 강해서. 베란다에 놔뒀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김치 냄새가 강하다고 베란다에 내놨다니. 김치가 원래 냄새 나는 거야.
그걸 베란다에 내놓으면 어떡해?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입덧이 심해서. 특히 한국 김치 냄새를 맡으면 토할 것 같아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입덧이라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쌓여갔답니다. 그래도 미리 말을 해야지. 내가 김치를 얼마나 정성껏 담갔는데. 정말 죄송해요. 랑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베란다로 나가 김치통을 가져왔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김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상해 있었지요. 김치 냄새가 싫다고? 한국 사람이 되려면 김치 냄새쯤은 견뎌야 하는 거 아냐? 할머니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다시 넣으며 생각했답니다. 랑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 이름도 그렇고 이제 김치까지. 혹시 이 아이가 우리 문화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이틀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를 열었는데 며칠 전에 쓰던 김치 국물 묻은 그릇이 그대로 있었답니다. 랑아, 이 그릇은 왜 안 씻었어? 씻었어요, 어머님. 씻었다고? 여기 김치 국물이 그대로 남아있잖아. 랑이 와서 그릇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씻었는데. 씻었으면 김치 국물이 남아있겠어? 제대로 안 씻은 거지. 정말 씻었어요. 다시 씻을게요. 랑은 그릇을 집어들고 다시 씻기 시작했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아이가 점점 성의가 없어지는 것 같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사실은 이랬답니다. 랑은 그릇을 씻었어요. 하지만 한국식으로 뜨거운 물에 박박 문질러 씻는 게 아니라 베트남식으로 찬물에 가볍게 헹구는 방식으로 씻었던 거예요. 결혼 초에는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따랐지만 임신 후 입덧으로 기력이 약해지고 무의식적으로 고향 방식이 나온 것이었지요. 그래서 김치 국물에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걸 몰랐답니다. 그저 랑이 제대로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아들에게 말했답니다. 민수야, 랑이 요즘 집안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네. 랑이가요? 그럴 리 없는데요. 아니야. 김치통도 함부로 치우고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하고.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랑이 요즘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입덧이 심하면 말을 하든가. 혼자서 멋대로 하면 어떡해?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답니다. 민수가 무심코 중얼거렸답니다. 김치 냄새가 요즘은 좀 힘들긴 해. 그 말이 할머니 귀에 비수처럼 남았지요.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랑은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울었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자신을 오해하는 것 같았어요. 김치통은 정말 냄새 때문에 치운 거였고 설거지도 최선을 다해 한 건데 왜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어머님이 날 싫어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랑은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답니다.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지요. 그 사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더욱 커져갔답니다. 김치 사건 이후로 랑의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김치도 싫어하고 집안일도 대충하고 이제 손주 이름까지 마음대로 짓겠다고 하니. 할머니는 점점 더 랑에게 차갑게 대했답니다. 말수도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지요. 랑도 그런 할머니를 느끼며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고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뚝 끊겼답니다. 민수만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답니다.
봄이 와도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도 이 집 안만큼은 겨울처럼 추웠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서로의 마음을 가르는 큰 강이 되어버렸답니다. 출산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랑을 위해 미역을 불리고 산후보약을 준비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거의 없었지요. 밥 먹어. 네, 어머님.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짧은 대화만이 오갔을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랑에게 다정하게 말하지 않았고 랑도 필요한 말만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랑에게 진통이 왔어요. 민수가 황급히 할머니를 깨웠답니다. 어머니, 랑이 진통이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랑의 방으로 갔어요. 랑은 침대에 앉아 배를 감싸고 있었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병원 가야 해. 빨리 준비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걱정보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말처럼 들렸답니다. 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할머니는 말이 없었답니다. 민수가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 랑과 할머니가 앉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손주가 태어났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할머니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드디어 손주를 봤구나.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할머니는 다시 랑을 떠올렸답니다. 저 아이가 손주 이름을 어떻게 지으려고 할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걱정이 앞섰어요. 회복실에 누워있는 랑을 보러 갔을 때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답니다. 수고했어. 푹 쉬어.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어요. 랑은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가 더 아팠지요. 이틀 후 랑은 혼자 병원 행정실로 갔어요. 출생신고를 해야 했거든요. 민수는 회사 일로 잠깐 나갔고 할머니는 집에서 산후조리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행정실 직원이 물었어요. 아기 이름은 뭐로 하시겠어요? 랑은 잠시 망설였답니다. 며칠 전부터 생각해온 이름이 있었어요.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며 아기만큼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지요. 티에난. 평화라는 뜻이야. 우리 아기가 평화롭게 자라길. 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답니다. 김티에난이요. 철자는 어떻게 되나요? 랑은 종이에 이름을 적었어요. 직원은 그대로 출생신고서에 옮겨 적었답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랑은 서류를 보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냉랭한 분위기를 떠올리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어차피 말씀드려도 화내실 거야.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랑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서명을 했답니다. 출생신고는 그렇게 완료되었어요. 하지만 랑은 몰랐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폭풍을 불러올지를요. 병원에서 퇴원한 날 할머니가 랑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기를 안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랑은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고 랑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지요. 손주 이름 언제 지을 거야? 할머니가 물었어요. 랑은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어머님. 뭐? 저기. 사실은. 랑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출생신고 완료 확인서였답니다. 할머니는 그걸 받아들고 펼쳐봤지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답니다. 이 집안에서 당장 나가.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후 집안은 지옥 같았답니다. 랑은 아기를 안고 작은 방에 틀어박혔고 할머니는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갔어요.
민수는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사흘이 지났어요. 할머니와 랑은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따로 먹었고 아기 울음소리만이 집 안을 채웠어요. 민수는 매일 아내에게 사과하라고 어머니께 용서를 빌라고 했지만 랑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티에나는 좋은 이름이에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야지. 말씀드려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랑의 목소리엔 서러움이 묻어 있었답니다. 민수는 한숨만 쉬었어요. 넷째 날 밤이었어요. 아기가 갑자기 열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랑은 아기의 이마를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아기가 너무 뜨거워요. 민수가 달려왔어요. 체온을 재보니 38도를 훌쩍 넘어 있었답니다. 병원 가야 해. 하지만 이미 밤 11시였어요. 민수는 회사 야근으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운전을 할 수 없었답니다. 어떡하지? 택시를 불러야 하나? 랑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업고 외투를 걸쳤답니다. 제가 갈게요. 혼자? 이 밤에? 괜찮아요. 병원이 그리 멀지 않아요. 랑은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답니다. 3월의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랑은 아기를 꼭 안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지요. 병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출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랑에게는 너무 먼 길이었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아팠지만 랑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아기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 랑은 아기에게 속삭이며 계속 걸었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숨이 가빠졌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랑은 그대로 주저앉았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랑과 아기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의사가 아기를 진찰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열이 난 거였지요. 신생아는 면역력이 약해서 조심해야 해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하지만 곧 현기증이 왔어요. 무리를 한 탓이었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요. 저는 괜찮아요. 랑은 그렇게 말했지만 눈앞이 흐려졌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잠깐 누워 계세요. 링거라도 맞으셔야겠어요. 그때였어요.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답니다. 바로 할머니였어요. 민수가 전화로 상황을 알렸던 거예요.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왔답니다. 랑아. 할머니가 랑에게 달려왔어요. 랑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들었지요. 할머니의 얼굴엔 걱정과 놀람이 가득했답니다. 너 혼자 아기를 안고 여기까지 왔어? 랑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할머니는 랑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며칠간 쌓였던 분노가 이 순간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이 추운 밤에 혼자 아기를 안고 병원까지 왔다고? 출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깨달았답니다. 랑은 손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왔는데 자신은 이름 문제로 랑을 내쫓으려 했다니. 어머님. 랑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할머니는 랑의 손을 더 꽉 잡았답니다. 괜찮아. 손주도 괜찮대. 너도 이제 좀 쉬어. 간호사가 링거를 꽂아줬어요. 랑은 링거를 맞으며 눈을 감았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할머니는 랑 옆에 앉아 아기를 안아줬어요.
아기는 약을 먹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손주를 보며 생각했지요. 이 아이의 이름이 뭐든 중요한 건 건강하게 자라는 거야.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랑의 링거가 끝났어요. 할머니는 랑을 깨웠답니다. 랑아, 집에 가자. 네, 어머님. 랑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랑의 팔을 붙잡았답니다. 내가 아기 안을게. 너는 내 팔 잡고 걸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괜찮긴. 넘어지면 어떡해. 나 말 들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답니다. 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전보다 따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답니다. 랑을 위한 거였어요.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 추운 밤에 혼자 아기를 안고 갔다니. 할머니는 국을 저으며 생각했어요. 자신이 너무 심했던 걸까요? 이름 하나 때문에 며느리를 그렇게 내몰았다니. 랑은 늦잠을 잤어요. 어젯밤 링거를 맞고 와서 기운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랑이 아기 옆에서 자고 있었지요. 푹 쉬어야 해. 많이 힘들었을 거야. 할머니는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옆집 친구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여보세요? 순자야? 수가,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티에난이라는 이름 말이야. 내가 그거 절 이름이라고 했잖아. 응, 그랬지. 정확해? 확실한 거야? 정수기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글쎄, 내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고. 그냥 옛날에 여행 갔을 때 들은 것 같아서 그랬어. 왜?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답니다. 정수기도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야, 그냥.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말하면 길어. 나중에 얘기할게.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답니다. 며느리 이름을 검색해 볼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맞다. 영희가 베트남에서 살다 왔잖아. 영희는 할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10년 전쯤 남편 일로 베트남에서 5년 정도 살았답니다. 할머니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나 순자야. 어머, 순자.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영희야, 내가 베트남 말 좀 알지? 조금. 왜? 티에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영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티에난? 그거 평화라는 뜻이야. 하늘을 뜻하는 티엔과 평화를 뜻하는 안의 합성어지. 합치면 하늘이 준 평화라는 의미거든. 그 이름은 베트남에선 아이가 잔잔한 강물처럼 자라길 바랄 때 자주 붙이는 고운 이름이지요. 사람 이름으로 많이 쓰는 이름인데 베트남에서 흔한 이름이야. 할머니의 손이 멈췄답니다. 평화? 절 이름 아니야? 절? 무슨 소리야? 사람 이름으로 많이 쓰는 이름인데 베트남에서 흔한 이름이야. 할머니는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평화라는 뜻이라고. 절 이름이 아니라 평화라는 뜻이라고. 순자야? 거기 있어? 응. 고마워, 영희야. 무슨 일인데? 궁금하네.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손주 이름에 담은 뜻이 평화였다니. 평화. 티에나는 평화라는 뜻이었구나. 할머니는 며칠 전 며느리가 하려던 말을 떠올렸어요. 티에나는 정말 좋은 뜻이에요. 평화롭다는.
그때 할머니는 듣지 않았답니다. 절 이름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며느리의 말을 끊어버렸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답니다. 며느리는 손주에게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자신은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할머니는 눈물이 났답니다. 70평생을 살며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고집과 선입견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그랬지요. 그때 작은 방문이 열렸어요. 랑이 아기를 안고 나왔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나온 거였어요. 어머님. 랑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답니다. 미역국 끓였어. 먹어. 네. 감사합니다. 랑은 식탁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뜨거운 미역국을 떠서 랑 앞에 놓아줬답니다. 많이 먹어. 몸보신 해야지. 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랑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랑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친절해졌는지 몰랐지만 감사했어요. 어젯밤 병원에서 손을 잡아준 것도, 오늘 아침 미역국을 끓여준 것도. 어머님이 조금은 마음을 여신 걸까? 랑은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국을 먹었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랑에게 사과하지 못했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70평생 고집스럽게 살아온 할머니에게 사과는 쉽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답니다.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이고 랑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아기를 봐주며 랑이 쉴 수 있게 해줬어요. 랑도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답니다.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 않고 신경을 써주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오후 랑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와서 봤더니 랑이 배추를 씻고 있었답니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님, 김치 담그려고요. 할머니는 놀랐어요. 랑이 김치를 담근다고? 며칠 전만 해도 김치 냄새를 싫어하던 랑이. 내가, 왜? 랑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께 배운 김치. 다시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그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해졌답니다. 랑은 여전히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도와줄까? 정말요? 네, 도와주세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버무리며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랑아, 양념은 이렇게 골고루 묻혀야 해. 네, 어머님.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할머니는 랑의 손길을 보며 생각했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배우려고 했는지 자신은 왜 몰랐을까요? 어머님. 응, 제가 손주 이름을 혼자 정한 거 정말 죄송해요. 랑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랑을 바라봤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어머님, 내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 티에난이 평화라는 뜻이라는 거 이제 알았어. 랑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가 이름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님이 아셨어요? 응. 친구한테 물어봤어. 평화라는 뜻이라고 하더라. 랑의 눈에 눈물이 고였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우리 아기가 평화롭게 자랐으면 좋겠어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고향을 떠나 여기 왔을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기만큼은 그런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았으면 해서. 할머니는 랑의 손을 잡았어요.
그랬구나. 내가 몰랐어. 미안해, 랑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혼자 결정해서 죄송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김치를 버무리며 마음을 나눴답니다. 지난 며칠간의 차가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랬지요. 랑아. 네, 어머님. 이번에 담그는 김치는 내 입맛에 맞게 해보자. 덜 맵게. 정말요? 응. 김치도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우리 집 김치는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면 되는 거야. 랑은 환하게 웃었답니다. 할머니도 덩달아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엌에 퍼졌답니다. 그날 저녁 김치가 완성되었어요. 할머니와 랑이 함께 만든 김치였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수가 김치를 한 입 먹어봤어요. 이거 맛있는데요?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랑이랑 같이 만들었어. 어때? 정말 맛있어요. 랑이도 이제 김치를 잘 담그네. 랑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셔서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함께 노력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요. 김치를 담그듯 관계도 조금씩 정성을 들여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랑아, 이번엔 어머니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랑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짠맛보다 진심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진심이 담긴 김치면 그걸로 된 거야. 랑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서운함을 모두 녹여줬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손주 이름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일이 어쩌면 필요했던 건지도 몰랐답니다.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요. 티에난. 평화. 참 좋은 이름이야. 할머니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할머니와 랑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돈독해졌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매일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아기를 돌보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아기 티에나니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답니다. 할머니는 손수 돌잔치 준비를 했어요. 떡을 주문하고 손님을 초대하고 아기 옷도 골라줬지요. 랑아, 티에나니 한복 어때? 이쁘지? 네, 어머님. 정말 예뻐요. 돌잔치 당일 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 티에나니를 축복해줬어요.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답니다. 우리 손주 이름이 티에난이에요. 평화라는 뜻이래요. 베트남 말이지만 참 좋은 뜻이지요? 옆집 친구 정수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순자야, 내가 전에는 그 이름 싫어하지 않았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땐 몰랐어. 이름의 뜻을 제대로 몰랐지. 지금은 알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뜻으로 지었는지. 할머니는 랑을 바라봤어요. 랑은 티에나니를 안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뻤지요. 돌잡이 시간이 되었어요. 아기 앞에 실, 붓, 돈, 청진기 등이 놓였답니다. 티에나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실을 잡았어요. 오, 실을 잡았네. 장수하겠어. 손님들이 박수를 쳤답니다. 할머니는 티에나니를 안아들며 말했어요. 우리 티에나니 오래오래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라. 그 순간 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할머니가 손주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르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님. 할머니는 랑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답니다. 랑아, 내가 미안했어. 내 마음을 이제야 알겠구나. 티에난이라는 이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았는지.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했어요.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끌어안았답니다.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훈훈하게 미소 지었어요. 민수가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니, 랑, 고마워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가족은 원래 이런 거야. 때론 부딪히고 오해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결국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할머니와 랑은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티에나니는 민수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답니다. 랑아. 네, 어머님.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님.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참 대단한 아이야.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밝게 지내니. 나였으면 못 견뎠을 거야. 어머님도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그리고 진심을 나누는 법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설거지를 마쳤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지난 겨울의 추위는 모두 사라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봤어요. 거기 적힌 손주 이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김티에난. 우리 손주. 할머니는 이제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어요.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의 문화가 담긴 이름. 며느리의 사랑과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시장에 들러 베트남 쌀국수 재료를 샀어요. 오늘 저녁은 랑이 좋아하는 쌀국수를 끓여주려고요. 문화는 다르지만 사랑은 같은 언어로 통하는 거야. 우리는 결국 서로의 말을 배우고 서로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답니다. 현관문을 열자 랑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왔어. 오늘 저녁엔 쌀국수 끓여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웃었답니다. 이 집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바라던 평화였어요. 티에나니가 자라서 자신의 이름 뜻을 알게 되는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티에나나, 내 이름은 평화라는 뜻이란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담긴 이름이야. 그리고 할머니도 이제는 그 이름을 정말 사랑한단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답니다. 거실에서는 티에나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답니다. 이 아이가 평화롭게 자랐으면 좋겠어. 사랑 속에서, 행복 속에서. 문화는 달라도 진심은 같은 언어로 통합니다. 할머니와 랑은 그걸 배웠답니다. 오해와 갈등의 시간을 거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티에난이라는 이름이 있었답니다. 평화. 그 이름처럼 이제 이 집은 평화로웠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쌀국수를 끓이며 흥얼거렸답니다. 랑이 가르쳐준 베트남 노래였어요. 의미는 잘 몰랐지만 멜로디가 참 아름다웠답니다. 어머님, 노래 부르세요? 응, 내가 가르쳐준 노래. 예쁘더라. 어머님도 이제 베트남 노래를 좋아하시네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나라 노래인데.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저녁 준비를 했답니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티에나니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어요. 아기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였어요. 티에나니의 이름처럼 이 집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답니다. 문화의 차이도 언어의 장벽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진심. 그것이 모든 걸 넘어서는 힘이라는 걸 할머니와 랑은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사연 경로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